오늘은 플래닛 아쿠아와 노인혁명 제5강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지구, 즉 땅으로 이루어진 말이에요. 그런 구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구, 플래닛 아쿠아라는 게 지구가 아니라 수구란 말이에요. 물의, 물이 중심이 된 그런 구체에 살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플래닛 아쿠아라고 했어요. 이 플래닛 아쿠아와 노인혁명, 이 5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7강, 제7장, 챕터 7의 물의 해방, 영어로는 Freeing the Waters, Freeing the Water. 이 제목을 딱 읽으면서 내가 뭐를 생각했냐면은 노자의 노자가 생각이 나더라고. 노자를 생각하면서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키우시죠? 음. 이 사진은 사이언스 포토 라이브러리라는 데서 제가 찾아온 겁니다. 먼저 제7장 이 내용은 제목에 물을 자유롭게 하라예요. Let water be water. 그 왜 비틀즈의 노래가 생각나잖아요. Let water, 물로 하여금 be water, 물이 되게 하라. 에리카 기스란 말이에요. 그 여러 작가가 환경운동가가 쓴 내용의 한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도덕경을 읽으면 말이에요. 제8장에 상선 약수란 말이 나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겸손하고,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경쟁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그리고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며, 그리고 모든 걸 다 포용하잖아요. 모든 걸 포용하면서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위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의 도를 따름으로써 살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생명을 다 키우고 길러주더라. 이게 노자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과거에는 이게 하나의 도덕적인 철학의 기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든 첨단 과학, 모든 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건 말이에요. 상선약수같이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겠느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오만하게 짜려는 목사님이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중요한 목사님이 다 겸손하다고. 겸허하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진짜 훌륭한 힘 있고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겸허하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흐르면. 그리고 유연하고 말이에요. 포용적이고. 이 말이 참 떠올랐어요. 먼저 이 책을 읽어보면 맨 처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6천 년 동안 인류 문명에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수권 길들이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류는 수자원을 포획하고 댐으로 가두고 운하로 밀어넣고 방향을 바꾸고 소유권을 부여하고 사유하고 소비하고 이익을 얻고 고갈시키고 오염시키고 하면서 문명을 발달시켰다. 참 첫 문장부터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동안 수자원은 인류의 편의를 위해 철저하게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우리 종의 안녕을 위해 물을 관리하는 이러한 방대한 수자원 인프라는 종종 물의 가용성에 의존하는 수백만의 다른 종을 희생시킨다.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혁명, 물 에너지 넥서스에 물을 활용하면서 생성된 엔트로피 청소가 지방과 지역, 심지어 대륙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구를 여섯 번째 상물 멸종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숙고는 반세기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있다. 온난화 가스의 배출로 인한 지구 온도의 꾸준한 상승과 더불어
물이 속박에서 벗어나 순환 방식을 바꾸면서 우리 종이 완전히 이해할 수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향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밑에 있는 가스, 석유 이런 걸 다 패놓으면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응? 그 온난화가 되면서 땅은 꺼지고 그러면서 지축이 흔들리는 거야. 23.5도가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지구가 돌고 앉았는데 지축이 좀 바뀐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거대한 바다, 이 수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의 대홍수가 생겨나고, 응? 기후 변화가 생겨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는 많은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 변화에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두 명의 과학자가 아니라 수많은 기후학자, 생태학자, 생물학자, 많은 건축학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1년에서 2012년, 그러니까 13년 전에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워싱턴주 엘러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워싱턴주라는 거는 저기 동부에 있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부에 있는 워싱턴, 시애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북쪽에 시애틀 주가 있잖아요. 시애틀이 있잖아요. 그가 있는 그 주가 워싱턴 주예요. 거기에 엘러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글라이스 캐니언 댐이 있고 에라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폭발시켰어요. 할 수 없이. 64m 높이에 그때 글라이즈 캐니언 댐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댐 철거에 다녔다. 이걸 1914년에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놓고 보니까는 그 에러가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었거든. 근데 에러강으로 막 연어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어가 못 올라가는 거야. 영어가 다 죽고. 응? 그리고 효과, 비용 대 효과를 따져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폭발했어요, 댐이. 왜 여기야? 여기 보면 말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사진에 에라관 그 모습이에요. 저기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맨 위에 빨간 표시 있죠. 워싱턴 주에, 오레곤 위에. 캘리포니아 위에 오레곤 주가 있고, 오레곤 위에 카나다하고 붙어 있는 데가 워싱턴 주예요. 여기 있는 댐을 폭발했다 이거야.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에러강 댐이 있을 때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댐 철거 후의 사진이에요. 삭막하죠. 이건 이제 댐을 복원을 했어. 댐을 복원을 하니까는 연어가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밑에 도로는 자전거로 다닐 수 있고 위에 도로는 차가 다니는데 응? 이렇게 이걸 만든 게 벌써 2012년이니까 오래된 얘기야. 이미 이때부터 댐 철거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거야. 우리는 한참 후에 4대강 만들겠다고 난리 아니야. 그래서 이 워싱턴 이때부터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댐을 철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기관 있잖아요. 어? 뭐, 그 월드뱅크라든가 뭐 이런 데서 돈 빌릴 때 옛날엔 그 돈을 막 빌려줬는데 근데 운동가들이 그런데 돈 빌릴 때 만드는데 돈 빌려주지 말아라. 응? 그런 소리가 높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지구의 약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 다함수는 3%밖에 안 돼. 근데 다함수 그중에서도 우리는 0.1%만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 밑에 우리가 뭐냐 그 뭐야 그거 우리 지하수. 어렸을 때 쓰는 그런 그물막 뭐야 퍼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응? 그런 거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걸 쓰질 못해요. 물을 다 파헤쳐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는 큰일 났어요. 거기에 그 굉장히 엄청난 대수층이 있는데 그 캘리포니아에 그 엄청난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각종 과일들, 야채를 전부 심는단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전부 다 물을 파헤쳐가지고 거기가 지금 요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은 육지만 문제가 아니라 또 바다가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1982년 벌써 47년 전이죠. 이때 유엔이 해양법 협약을 체결했어요. 각 국가에 연안 19km까지만 주권을 부여해요.
응? 그리고 점점 이제 뭐 해박 뭐 최대 200해리까지 말이에요. 배타적 경제 수역 이제들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원행어 우리나라도 뭐 동원산업이라든가 내가 아는 사장님이 동원산업 어, 사장님을 지내셨는데 아주 좋은 분이죠 인품이. 근데 이분이 그 동원산업 했어요. 옛날엔 내가 그 동원산업이 그렇게 그 문제가 있는 산업인지 몰랐지. 근데 내가 이제 아는 거야. 밑에 봐요. 이 거대한 트롤선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거야. 어업을 하는데 이게 거대 트롤선이라고 그래요. 저희 마을로 물고기를 잡는 트롤선은 말 그대로 떠다니는 공장으로 어획물을 선상에서 곧바로 도달하고 가공하고 포장까지 할 수 있어요. 트롤선은 무려 130km에 달하는 해저 준악 또는 65km 길이의 유자망을 배치한다. 해저 준악이 뭐고 유자망이 뭐냐? 준악어업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서 주로 그 이 준악어업을 해요. 트롤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그 엄청난 낚시야. 엄청난 낚시. 응? 이렇게 둥그러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응? 이런 낚싯바늘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옥돔, 보고, 바다 장어 등등을 이 준하고업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그리고 바다에서 뭐 잡히질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기온이 올라서뿐만 아니라 이런 준하고업도 이런 거 유자망업, 그 영어로 드리프트 길넷이라고 그래요. 드리프트라는 거는 유자망이라는 거 흐를 위해 자망이라는 건 네트워크 말이에요. 네트는. 그 뭐 트롤선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배도 좀 이렇게 엄청난 또 이거 몇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런 어망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우리나라에 있는 배요. 이렇게 멸치나 이런 걸 잡는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동시에 이거를 통조림까지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래서 값이 싸다 그러는데 이게 나만 내겠냐고. 이게. 그래서 소위 큰 대학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꿈도 못 꾸지만 큰 미국의 하버드, MIT, 그 유럽의 유명한 대학에서 전부 다 사회운동가들이 이 바다를 보호자고 난리가 아니에요. 응?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1980년대 초 영국과 미국 및 여러 기타 국가들이 IMF, 우리나라의 IMF가 왜 돈 빌려줬잖아. IMF나 OECD, UN 이런 기구와 국제기구와 손잡고 상수도 공익사업의 민간 부분 이전을 촉진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데 돈을 대가지고 상수도를 말이에요. 민간에게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이익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모든 물이 예? 소위 다 모든 생명들을 같이 먹자고 자연이 만들어낸 건데 이 인간만 먹자고 그것도 돈만 내는 친구들만 먹자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동양적 사상에서는 굉장히 이걸 역천 역천 사상이라고 그래. 하늘의 뜻을 어기는 사상. 음? 모든 거를 말이에요. 상업적 재화, 서비스 대상, 투자 대상으로 분류한다는 게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전에 내가 십과 같이 얘기했는데 회복력 시대, the age of resilience, 회복력의 시대라는 게 전부 이제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우리 자손 세대가 살아나려고 말이에요. 회복력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생기고 뭐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AI가 질문을 던지고 AI에 대해 대답을 찾으려고 그러냐면 경쟁력 강화하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그런 시대는 지금 많이 지나간 거야. 그래서 efficiency가 아니라 adaptivity. 어? 소위 적응하는 거,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다른 옆에 있는 가게를 망치게 하다 보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뛰고 나니까 뭐가 돼요? 부동산만 올라가지고, 부동산만 올라가지고 자식들을 못 낳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생태자본에서 금융자본에서 생태자본으로 돌아가야 돼. 지금 뭐 조금만 하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월급을 받아도, 이거 아파트 값 올라가는 것만 못해.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성장이 아니라 같이 번영, 스라이빙, 영어로 스라이빙을 번영을 하는데 같이 번영하는 걸 가야 되고 뭘 토요일로 그러지 말고 같이 그 우리가 뭐 저기 자동차 공유하듯이 말이에요. 접근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게 이미 다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전 세계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여기를 우리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에서 적용을 못 시키는 게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해법은 오늘 강의하는 8강 물을 자유롭게 하라는 게 챕터의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해법은 물을 우리의 종, 인류에게 맞추는 형태에서 벗어나 우리 종이 인류가 말이에요. 물에 적응하는 식으로 물을 자유롭게 해서 물을 댐에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우리가 인류가 적응하는 식으로 해서 이 아까 맨 처음 첫 표지에 나오는 수권, 우린 지구가 아니라 수구에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슬로우 워터란 말이 나온 거는 과거에 그 뭐 우리가 슬로우 푸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슬로우 푸드 또 슬로우 투어. 슬로우 워터는 최근에 나온 개념이에요. 노인네 지금 강의 중인데 다음에 전화할게요. 그래서 소위 이제 지금 우리가 인류세라고 그러는데 인류세의 맨 밑에 보세요. 새야상화 새야상화 수권에 적응하기 위한 훨씬 더 적응적인 접근 방식으로 우리 모든 라이프 스타일, 정치, 정책 스타일 모든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철학적인 틀로 표현하자면 수권에 적응하기 위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지구 수권의 흐름을 지휘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흐름에 따라가는 것으로 즉 수권에 대한 권리에서 책임으로 균형을 전환하는 거다. 이게 노자의 사상하고 정확하게 같잖아요. 정확하게 같아요. 이 맹자의 사상하고도 같아요. 맹자라는 건 순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순천이라는 거는 수권의 흐름에 우리가 순응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전염병도 막을 수가 있고 기후위기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그 극단적인 말이에요. 극단적인 어떤 그 격차, 인류의 격차, 다른 생명권과의 격차 이거를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데 오래된 유형의 커먼즈 거버넌스가 21세기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걸맞도록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방식으로 재도입되고 있다. 이 그 커먼즈 거버넌스가 뭐냐면 커먼스라는 건 내가 설명을 붙여놨는데 공동으로 누리는 거. 다시 말하면 커먼즈라는 건 바다, 물, 그리고 우리가 또 산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인프라스트럭처, 우리의 같이 공동으로 쓰는 여러 가지 자연 자원이라든가 보공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확장은 이미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있다. 우리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아까 우리 저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누구냐 그 오바마에게 질문을 제대로 못 던지는 게 이 커먼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는 깊이 있는 고민도 없고 깊이 있는 질문도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고 국가가 갑자기 커먼즈 거버넌스를 해서 국가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라 이게 온난화하는 기후와 야생으로 돌아가는 수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힘든 과업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동료 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의 말의 책이 우리 저기 이 뭐야 우리 저기 이 제레미 리스크는 그
유발 하라에 대해서 쓰지는 않으셨는데 유발 하라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발 하라의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두 세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슬로우 푸드와 슬로우 시티. 우리나라에도 슬로우 시티가 많이 있죠. 남쪽에 몇 개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운동에서 진화한 게 최근에 얘기 나온 게 최근도 아니지만 슬로우 워터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 각각의 재설정은 생명을 유지하는 생태계에 대한 효율성 중심의 추출과 상품화, 사유화, 그리고 소비를 벌이고 자연이 정한 과정과 패턴, 자연의 리듬, 시간표에 각 지역 수준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AI를 무조건 인간의 리듬에 맞지 않게 무조건 빨리 발전시키는 거, 그걸 인간의 리듬에 맞게 발전시켜야 돼요. 생각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급속하게 강화시켜가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식으로 응? 요즘 그 잘 나가는 구글도 이제 그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뭘 믿어야 돼? 이 소위 발전의 리듬, 발전에도 인간에 맞는 리듬이 있는 거야. 인간에 맞는 시간표가 있고 이런 개념이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슬로우 워터에 나오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리듬이 아니라 인간의 리듬에 맞춰라. 발전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다 같은 개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 에리카 기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인데 에리카 기스는 자연 상태의 물이 항상 지표면을 가로질러 쏟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토양으로 스며들거나 습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시, 지하수 동굴에 자리 잡는 등 느린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거기가 바로 위와 아래의 많은 유형의 생명체에 서식지와 먹이를 제공함으로써 마법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려고 말이에요. 댐으로 그냥 경솔하게 막고 사람만 물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게 소위 전통적인 불교적 지혜도 안 맞고 기독교적 지혜도 안 맞고 이제는 그것이 과학적인 지혜도 안 맞는다는 얘기를 이 에리카 기스가 하기 때문에 제레미 리프킨이 플래너 아쿠노에 이 여자를 소개를 했더라고. 그래서 기스는 말이에요.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물이 물답게 되도록 놔두고 응? Let it be free water. 물을 자유롭게 놔두라는 거예요. 물이 땅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되찾아줄 방법을 찾는 것. 이게 비틀즈의 노력은 뭐가 틀려요? 문제는 우리 글로벌 수력 문명이 물을 빠르게 격리하고 인공 조수주에 저장한 후 파이프를 통해 목조지까지 내보내 농경지를 관계하거나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가정과 기업에 공급하도록 다시 말하면 물을 끓여다 쓴다면 폐수가 나오잖아요. 폐수를 다시 정화시설로 보내고 또 빠르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작되고 이게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슬로우 워터란 말을 에리카 미스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최근에 물에 대한 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나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내가 아마존에 들어가 보니까는 워터 톡스 이런 책 워터와 물의 전쟁 their ages the three ages of water 피터 물리기라는 분인데 또 water everywhere 물은 어디나 있지만은 but not a drunk 먹을 수 있는 한 주의 물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다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이런 책이 이런 책만 100권 썼는데 논문도 무지하게 많고 이런데 소위 세계적인 학자들은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 거야. 우리처럼 법대만 들어가고 의대만 들어가서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냐고 이 시대에.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젊은 세대가 공무원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고 해외 가서도 말이야. 해외 유학 가서도 말이에요. 그냥 경쟁해가지고 어? 남, 남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소위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에리카 기스키는 어떠냐? 이 나이를 내가 못 찾았어. 아마 내 아들 나이쯤 될 것 같아. 이 여자가 쓴 게 Water Always Wins라는 얘기예요.
물은 항상 이긴다. 이 여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얼마나 그 고상하게 생겼습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리고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물, 기후, 그리고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등을 다루는 독립, 어펜던트 저널리스트. 어게 그 우리나라에도 그 뉴스타파 같은 게 그 독립저널리즘 기관 아니에요. 그런 기관에 또 독립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유명한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욕 타임스, 네이처 이런데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기재하는 거야. 할 리가 있지. 유명한 박사단이에요, 여자는. 박사도 아닌데 또 이거 생물학만 한 것도 아니야. 저널리즘을 전공했어. 근데 저널리즘을 전공해도 아까 말한 그런 거 질문을 때 내가 엠파식, 공감적 질문, 공감적 질문을 하라는데 이 여자는 공감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자연에게 던진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쓴 책을 보자고. 이 에리카 미스가 책 제목이 이래. 오른쪽에 보면 그래요. Water always wins. 물은 항상 이긴다. 그 위에 서브타이틀이 Thriving in an age of drought and deluge. 이게 무슨 말이냐면 age of deluge. 가뭄과 대홍수의 시대에 번영한다 이게요. 가뭄과 대홍수 시대에 번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철학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쓴 거야. 3년 전에.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을 때 몰랐지. 그래서 상도 여러 개 받았어요, 이 책으로. 그러면 이 책 내용은 뭐 같은 거야. 물과 함께 사는 더 나은 방법이야. 우리가 베터월드 핸드북에서 전에 강의할 때 말이야. 얘기한 거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던진 건 뭐냐면 물은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물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 노자하고 뭐가 틀려? 그 서양의 젊은 학자들, 젊은 저널리스트가 말이에요. 질문을 던진 거야. 물은 무엇을 원하는가? 수문학, 보건생태학,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면밀한 관찰과 최첨단 과학을 활용해서 물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 문명은 물을 빠르게 없애고 땅에서 느린 단계를 지우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는, 기수는 물의 진정한 본성은 지구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참 좋은 말이에요. 느린 단계는 홍수를 흡수하고 가뭄에 대비해 물을 저장하며 자연 시스템에 영향을 공급한다. 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인간의 풍경 속에서 그 욕구를 수용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시험해 봄으로써 슬로우 워터 운동가들은 미래를 재편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때까지는 못 먹었으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방이나 하고, 스웨덴 가서 먹방, 스페인 가서 먹방,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거야. 그래서 내가 에리카 기스를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에리카 기스는 아까 말한 대로, 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거야. 이라크, 페루, 캄보디아, 인도, 시리아 등등 여러 군데 돌아다닌 거야.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한 대로 말이야. 물은 무엇을 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디서 자라났더니 샌프란시스코만 지역. 그건 내가 그걸 알아요. 이 여자가 자란 지역. 거기 자랐는데 어린 시절 방학을 주림 및 국립공원에서 캠핑과 하이킹을 하고 보냈고 그 뒤에 그 레드우드 샌프란시스코 그 아래에 있어요. 레드우드라고 있는데 그 숲이 있는데 거기서 캠핑하고 하이킹을 하고 지낸 거야. 또 그 바다가 있어요. 아름답잖아. 거기서 스킨스쿠버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바다에서 많이 노는 거야. 많이 놀았어. 응? 모든 수영에서 수영을 했다. 이런 야외 활동 시간과 날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 산 개울이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물거미,
우뚝 솟은 레드우드나무, 부서지는 파도의 패턴과 노래를 사랑합니다. 에리카는 줄무늬 고양이와 함께 물빛이 콜롬비아주 빅토리아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독신으로 지내도 이렇게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 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스킨스쿠버 하는 애들을 할아버지서부터 학교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 애들이 생각이 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돈만 생각하지 않고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나라 이거 아파트에서 자라는 애들이 뭘 느끼겠냐고. 경쟁만.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도움이 되는 슬로우 워터에 관심이 많다. 그 여자가 활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주요 연설자로서 사회자로서 그녀는 슬로우 워터 운동에 대해서 캐라싱크, 뉴멕시코 PBS 방송국이에요. CBS 그리고 프린스턴, 스탠포드 대학 등 수많은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그 우리 저기 정용감님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세미나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워크숍 발표도 하고 말이에요. 에리카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로 클라이밋 컨피덴셜과 This Week in Earth라는 두 개의 환경 뉴스 스타트업을 공동 창립하고 우리 이제 정영관님도 이렇게 수많은 NGO를 창립하잖아요. 두 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뭐 한 이 양반은 한 10개 만드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 있게 돈만 벌려고 그러지 말고 그는 저널리즘을 전공해요. 문학 석사이며 생태 비평가. 관심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말이에요.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답을 얻을 수가 있어. 얘는 그런 데 써야지. 돈만 벌고 경쟁해서 남을 꺾는데 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AI 사용자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 자, 그럼 한번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일즈 포스라는 타워가 있어요. 이게 높은 빌딩인데 이 61층이야. 근데 이게 아, 세자르 펠리라는 유명한 그 건설 건축업자가 만들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건물 높이가 326m야. 우리나라 그 육상 빌딩보다 훨씬 높아. 근데 내가 이거 여기가 싫어서 안 갔어. 왜냐면 지금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생태적인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은 뭐 이렇게 건물을 짓나. 응? 근데 우리나라에 롯데월드 타워가 만들었잖아. 응? 이건 뭐 물론 생태적으로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 생태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아까 겸손으로 그랬다. 응? 순천자. 어? 저희 물의 원리는 겸손한 거 아니야. 이게 역천한 것 같아. 지금 지구 생태 위기 시대에 이렇게 높이, 부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높이 만들 수 있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 내가 그 층층으로 전부 다 연구를 다 해봤어. 어? 이름도 다 연구를 했고, 그래서 이름에 대한 뭐, 가령 8, 9층에 에비뉴얼에 에비뉴얼.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에 에비뉴얼이 있잖아. 에비뉴얼은 뭐냐면은 에비뉴얼은 거리 아니야. L은 롯데 L이야. 응? 그래서 에비뉴 L이야. 여기도 좀 뭐 그런 이름을 합해서 그런 이름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응? 그래서 그 롯데월드 타워가 물론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리드라는 상을 받았어. 미국 그린 빌딩 협의회에서 개발해서 자재, 생산, 설계, 건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그런 골드, 친환경, 응? 어떤 그런 마크인데 물론 이게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더 거쳤대. 근데 근본적으로 슬로우 워터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롯데월드 타워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건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걸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내 생각에는 모든 걸 생각을 말해요. 이 세계 어떤 그 가장 생각을 깊이 하고 그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진보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력의 시대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해라. 롯데월드 타워에 대해서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롯데월드 타워가 가장
훌륭한 환경상을 받은 건 사실인데 또 거기에 현혹되지도 말아라. 난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말하면 도시 수력 문명이 온대 기후가 계속된 6천 년 동안은 6천 년 동안 우리의 인류가 말이에요. 삶을 조직하는 지배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임무가 지구의 수권과 자연을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것이었다. 로마도 물의 문명 아니에요. 로마 제일 유명한 건 뭡니까? 로마 길보다는 그 파이프를 안 해요. 물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유명한 거고, 서울에 유명한 거는 한강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한강이 없으면 강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청가천 갖고는 강남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거는 물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문명이 물 중심의 문명인데 그 물가가 지구가 움직이면서 다 우리나라 좀 나중에 들어오겠지만은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친환경 물 이니셔티브는 아마도 우리 종을 자연에 적응시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길의 중간 지척지 정도. 이제 지금 슬로우 워터니 뭐 나오는 게 지금 아직 그 중간 정도 이 생각조차도 완벽한 건 아니고 완벽하다기보다는 큰 방향은 맞는데 아직 아직 멀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인류가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지금 다 절망하고 있잖아요. 다 자식 세대의 손주 시대가 과연 존재할 건가 다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요. 그래서 인류가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지금 회복력 시대, The Age of Resilience, 회복력 시대는 새롭고 강력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이를 널리 수용한다면 우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지구에서 생명체가 다시 번성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레레메 리비컨이 항상 그렇게 희망을 줘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희망을 주시더라고. 끝으로 이제 시니어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노자의 상선약수 같은 무의자연 사상은 인간의 삶과 정신적 태도에 초점을 맞춘 생각이다. 플로우 워터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설계와 환경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음? 다시 말하면 상선약수는 인간의 철학이고 슬로우 워터는 도시 설계, 환경 정책에 기후 위기 대응하는 또 과학적인 얘기라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억지로 자연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는 기저에 깊은 생각은 같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야, 챗GPT에. 노자의 사상과 현대 그 슬로우워터 사상가들의 생각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해 주었더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요거야. 같다는 얘기예요. 철학은 같고. 철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글로벌 시티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왜냐면 지금 환경 문제는 말이에요. 한 국가만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같이 협동해야지 바다에서 고래가 사라지는 것도 맞고 바다에서 오징어가 사라지는 것도 맞고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말이야. 그러면 세계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내리는 무수히 많은 우리 인간들의 선택이 지구 생명체와 우리 인류의 생명의 연장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의지는 딱 하나다. 야생으로 돌아가는 수권과 평화를 이루고 동료 생명체들과 함께 번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다른 모든 것은 봐야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랬다 툰베르도 얘기했고 너무 많아. 근데 내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내가 증명을 하면 첫째,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노인네들이 내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는 그 실버 하우스를 가지고 그냥 수백만 원씩 어떤 데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실버 하우스에 들어가 살아. 호텔식으로. 한 끼에 뭐 몇만 원씩.
잡수고 그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냐 이거야. 1년에 몇 번씩 해외 여행 돌아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이게 시니어들이 할 일이냐. 그것보다는 뭔가 찾아야 돼. 원래 먼저 검소하게 자기 삶을 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티즌십을 갖고 지구적인 문제에서 해결을 하고 트럼프는 그렇게 못해요. 트럼프는 지 나라 위해서 생각하는데 뭐 선거에 당선되려고 그러는데 미국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여기서 시민이라는 거는 글로벌 시티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까 오바마가 질문을 던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구 시민성. 이러려면은 이런 걸 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순천, 지명, 하늘의 뜻에, 자연의 원리에 에? 순응하고 자기의 천명을 이해하는 인간의 천명이에요. 지명이에요. 인간의 천명을 이해하고 순천하면서 살자. 역천지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그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시니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 살아야만 플랜트 아쿠아 또 지구가 아니라 수구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